일단 한덕수가 원래 오늘 출근 투쟁한다 그러더니 네, 그냥 쉰대요. 네, 분위기를 좀 잡은 것 같기는 하죠. 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자신에 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서 오늘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면서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랭킹은, 한덕수보다 윤석열보다 한덕수가 더 높다는 거죠. 왜냐면, 그 아영이 할머니가 랭킹 1위고, 2위가 김건희고, 3위가 한덕수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헌재가 윤석열은 탄핵 인용이 돼도 한덕수를 살려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한덕수가 다음 차기 대선 후보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어찌 됐거나 한덕수는 지금 내란 종범 내지는 공동정범으로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가 빨리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속도전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이 국짐들은 쉽게 무너질 것으로 봐져요. 이제 키는 대행의 대행이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걸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쌍특검 수용 뭐 이런 것들 중에 무엇을 언제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그 요구가 있었으면 사실 이번 항공사고만 아니었다고 하면 오늘 중에 어떻게든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될 입장인데 이 새끼가 4일까지 국민 애도 기간이다라고 하고 아마 그걸 핑계로 갖고 뭔가를 안 하겠지. 안 하고 결정을 미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쌍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일단은 날아가는 겁니다. 회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31일이 지나게 되면 하지만 다음번에 올리면 돼요. 하지만 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건 날짜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도 독감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 어쩐다 뭐 무슨 핑계를 대든지 간에 그걸 갖고 시비 걸기는 조금 지금 좀 분위기가 어려운 입장이긴 합니다만 4일 전에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어떤 그 비준을 하지 않는다고 치면 이제는 국무회의 자체를 전체 탄핵시켜버리는 그런 방안을 야당도 준비를 해야 된다. 민주당도 거기까지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전망하시는 정치 그 평론가들이나 주변에 최상무가 아는 분들은 할 거다. 그 받을 거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관련해서 최상목 와이프는 무속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그것부터 의심하게 돼요. 이제는 막 그런 것부터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행히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걸러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 교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 그 최상목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최상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도 최소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협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강욱 의원이나 전 의원이죠. 뭐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봐도 이 사람이 이렇게 대가 센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주변의 압력이라든지 대세를 정말 잘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놓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한덕수보다 응. 최성목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용의주도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응. 이 사람도 이제 박근혜 때 탄핵 관련해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야, 이미 거기 막 송 작가처럼 얘기도 하기 전에 시원하게 털어놨다 그래요. 네, 그때 윤석열이 좋게 봤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 올라올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됐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대세다 뭐 이쪽으로 기운다라고 생각하면 아낌없이 수구릴 줄 아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서 본인 혼자서 역풍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일단 아까도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요한 건 응. 최성목도 당연히 국진당으로부터 압력을 엄청나게 받고 있겠죠. 한덕수가 압박을 받았듯이 압박을 받겠죠. 근데 한덕수는 이제 자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와이프 욕심이 있어서. 그렇죠. 와이프를 믿고 나댈 그렇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검찰이나 군보다도 와이프의 꿈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아마도 최상목 씨 부인은 꿈이 없는 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책, 그러니까 무속이라고 하는 법과 현실을 초월한 그런 배경이 있었던 윤석열과 한덕수에 비해서 최상목은 이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은 그나마 낮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기는 버티겠지만 아마도 4일 전후로 해가지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법원이 이거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검찰에서 김용현 관련한 공소장을 쓰면서 총 쏴서라도 문 따고 들어가서 나 잡아가!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미 김용현 공소장에가 이미 그게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뭐 검찰이 증거 없이 그런 얘기를 공소장에 썼을 리가 없어요. 녹취가 됐든 뭐 문서가 됐든 확실한 증언이 됐든 있으니까 썼을 거거든요. 즉 발포 명령을 하는 이게 최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포 명령자가 명의가 밝혀진 건 윤석열이 처음입니다. 전두환도 노태우도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윤석열이 이걸 해낸 거예요. 발포 명령도 지가 했다는 거죠. 대단한 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란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은 아마도 오늘 밤 무사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사 한번 살짝 정리해 볼까요? 네, 3-1로 해주세요. 네. 이 검찰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찰은 윤석열이 오래전부터 이런 내란을 논의해 왔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의 행적과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이 발표는 명목상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였지만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해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끌어내라.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끌어내라. 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가 그거예요. 오전에는 이 제주항공 사태에 관련해가지고 본인의 입장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나서가지고 뭐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치 국정관여를 하는 듯한 거기에 대한 심심한 조의의 표현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해갖고 꼭지를 돌게 하더니 아예 오후에는 나는 내란죄가 아니다. 애초에 나를 내란죄로 엮는 거는 검찰이 나를 악마화하고 사냥하는 거다. 이런 식의 또 발표를 SNS에 추가로 했어요. 사이코패스네요. 그러니까 진짜 입 벌구야. 입만 벌면 구라야 아주 그냥. 아니 이미 검찰이 네 밑에 있던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증언을 가지고 중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이게 뭐죠? 메멘토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뻔뻔한 방식으로 해갖고 재판을 질질 끌어가면서 어떻게든 체포를 안 당하려고 내지는 검찰에 출석을 안 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 김건희 빠져나오듯이 그때는 백이 윤석열이 됐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윤석열에 백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 안에도. 이제 남은 거는요,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 이걸 누가 집행하느냐의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도, 경호처에서는 윤석열을 안가가 아니라 사저에다가 짱 박아 놓고 너는 술이나 마셔 그러면서 총칼 들고 지키고 있거든요. 중부장사처럼. 예, 관저 안에서. 하긴 아직까지는 인용이 안 됐으니까 관저가 많네요. 관저 안에서 지금 자기가 웅크리고 숨어갖고 나는 절대 안 잡혀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체를 하려고 하면 만일에 경호처가 끝까지 대응을 한다고 하면 경찰 특공대를 보내야 돼요. 경찰 특공대를 스와트를 보내가지고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얘를 끌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라도 권한대행이 나서가지고 경호처는 풀어라, 윤석열에 대한 경우를 풀어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하라라는 얘기를 해주면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영장은 무조건 떨어질 걸로 100% 확신합니다만 그 영장을 어떻게 집행하게 될지 거기에 대한 방법적인 요소를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언론을 대동하고 가갖고 일차적으로 집행을 시도를 하고요. 만일에 끝까지 버티고 지랄을 하게 된다고 치면 경호처 요원들을 무장해제를 시키고 강제로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있기 전에 자진 출두하는 게 자기 이미지 관리에도 훨씬 좋을 건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